그치? 뭔가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40대 전후의 여자가 아이를 안고 탐정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 사무소 앞에서 여러 번 발길을 망설이는 경우, 그건 10중 8구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정황이 있나요? 일주일 전에 남편 차에서 발견했어요. 메시지 카드도 같이요. 저거 이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아내분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어머. 저 카드가 다른가 보다. 내용이. 그 여자 만날 때마다 에카시트를 떼서 트렁크에 버려둔 것 같아요. 야 이거 카시트 떼기 힘든데. 나나다. 신비하다. 차 안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이미 메모리 카드도 빼놨더라고. 지금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이고, 주도 면밀하시네. 늦둥이 딸까지 태어나서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연봉 좀 더 높은 회사로 이직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직 후에 여보 오늘 지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그랬는데 나 피곤해. 당신 요즘 왜 그래? 회사 옮기고부터 당신 이상해진 거 알아?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뭐? 나 이 회사 그만두면 다른 직장 못 구하는데 당신이 애들 둘 먹여 살릴래? 아니면 나 좀 내버려 둬 좀. 늘 살맛대고 살던 부부였어요. 근데 회사 옮기고 나서부터는 몸에 손 닿는 것도 피하고 잠자리도 피하고 티가 많이 났네. 서운해하면 협박하듯이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회사에서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요? 사내불륜 그런 거요. 남편한테 따져 물을래도 이 정도 증거는 부족해요. 처음 남편분의 불륜을 의심했었던 때가 주차장 어플 때문이라고 하셨었죠? 장례식장 간다더니 전혀 엉뚱한 데로 갔더라고요. 남편이 도착한 장소는 장례식장이 아닌 모텔촌. 이거는 빼박이죠. 이건 왜 빼박이지. 모텔 촌을 가? 단란했던 15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수연 씨는 탐정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네요, 상황이. 도대체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일단 조사하기에 앞서 남편분 사진부터 보여주시고 회사 주소, 출근 시간, 차량 번호 등도 알려주세요. 네. 남편은 대체 하루 종일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40대 주부 정수연 씨의 의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6시 30분에 갈색 코트 입고 집에서 나갔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남편의 이른 출근. 의뢰인 말대로 7시 출근하는 거 맞네요. 야,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같긴 한데 얼굴도 성실해 보이고. 아니 성실한 얼굴은 바람 안 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씨,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라나? 그렇게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그때 나왔다. 자, 퇴근했고 이 이후의 일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따라가 볼까? 흰색 세단. 오케이, 집 방향 아니고 오늘 바로 증거 잡을 수 있겠는데? 고 실장, 퀵배달 잘하고 있지? 퀵배달? 그럼요. 아, 저렇게 역할도 그래. 퀵 서비스로 유장해가지고 지금. 제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뒤에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고 실장만 믿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요?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요? 골목을 왜 가? 원룸촌으로 지금 들어갔나 본데. 이제부터 집중해. 어떤 원룸 앞에 왔습니다. 원룸? 저 여자 누군데? 갑자기 그러니까 여자 친척일 수도 있고. 문을 왜 열어줘요? 내연녀 집인가 봐요. 방금 막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게임 끝났는데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향 나오면 알려줘.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다른 데 들렸다 가나? 여기 번화가 먹자골목인데. 아, 먹자골목 근처에 보통 모텔이 많은데. 지금 술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 오케이, 난 블랙박스 잘 찍히는 각도로 주차했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비틀비틀 휘청휘청거리면서 나와. 전형적인 그 연인 패턴이죠 지금. 예. 이동하려나 봐요. 오케이, 다시 여자 집으로 가려는 건가? 어쨌든 오늘 바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냐. 자, 지금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드디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아, 호텔 앞이네요. 오케이, 본론 시작이네. 이거는 너무 확실한데. 그래, 그냥 가네, 어? 내려줘. 내리고 그냥 가는데. 근데 여자만 내려주고 가는데요? 주차를 다른 데 하러 가는 건가? 이야, 이 남자 진짜 철저하네.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이겠다. 따로 들어간다고 설마? 은근 철저하네. 지금 모텔로 들어가요. 기다렸다가 여자랑 같이 나왔는지 잘 봐. 지금 나왔어요. 이진규 씨는 나오는데 여자는 안 나오는데요? 일부러 시간차 두는 거겠지. 아, 역시 따로 오네. 와, 진짜 시간차까지 두고 요즘 누가 증거 안 잡히게 바람 피우는 과외라도 하나? 여자 옷차림을 보면 절대 직장인은 아니야. 오늘은 떴다. 따로 들어가는 걸로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불륜이 맞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여기까지 보면 불륜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너무 철저해. 모텔을 절대 둘이서 같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확보가 안 되네. 고 실장 혼자 따라다녔을 때도 별거 없었지. 네. 그저께까지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어제는 의뢰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저도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발정난 불륜남이라도 결혼기념일엔 바람 안 폈겠지. 내일부터 다시 따라붙어 보자고. 아, 왠지 저 남자는 폈을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의뢰인이죠. 예. 네, 정수현 씨. 안 그래도 오늘쯤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수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떡해요, 탐정님. 남편이 어제. 뭐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사망했어요? 그렇게 불륜 추적 의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끝이 나게 되었고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 왜 갑자기? 아이고, 아이두고. 너 진짜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어머.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것은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사건의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또 있어요? 잠깐만, 이거 감을 못 잡겠어. 아예 지금 와, 뭔 일이야? 많이 놀라셨죠? 남편한테 우울증이 있을 줄은 에? 생각도 못했어요. 아, 어떡해. 혹시 남편분 핸드폰은 확인해 보셨나요? 뭔가 이상한 거라든지. 남편 죽고 경찰이랑 같이 남편 핸드폰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건 없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죽던 날 밤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찍 왔네. 알고 있었어? 여보 신발. 정신 없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결혼기념일이라서 일찍 왔어. 나 결혼기념일인 거 알고 있었어. 고마워. 밥 먹어. 많이 먹어? 그 여자랑 헤어졌나? 그러니까 제 별 생각이 다 들죠. 예. 여보, 있잖아, 나 응?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얼른 먹어 여보. 남편 이직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은 첫 저녁 식사였어요. 너무 행복했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다는 말에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설레기까지 했어요. 아빠 보고 좋아서 신나게 놀던 우리 딸도 바로 골아 떨어지네. 오랜만에 같이 맥주나 마실까? 그래, 마시자. 맥주랑 안주 준비할게. 네, 집입니다. 이사님, 누구야? 회사? 무슨 일이 뭐가 있다. 있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뭐라고? 안 돼. 뭐야, 이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떡해, 그럼. 저 충격을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분이 죽기 전에 양이사랑 통화를 했다고요? 네.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라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아끼던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왜?
회식 때 이 팀장이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너무 걱정이 돼서 최근에 이 팀장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식 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위로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걱정돼서 전화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이 회식인데 결혼기념이라고 중간에 몰래 나왔었나 봐요. 남편한테 우울증이 있는 것도 회사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혹시 남편분이랑 양 이사랑 나눈 통화 내용 핸드폰에 남아 있을까요? 다른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는 다 지워져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 내용 하나만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 팀장,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집? 지금은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응?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회식 자리에 없어서 찾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나쁜 이상하진 이사, 않은데. 그냥 짜증나는 네. 이사님. 그냥 꼰대 같은 이사 정도 뭐. 회식 강요 이사.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술집도 가고 모텔도 가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남자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너무 복잡한데요. 이상한데? 너무 술집, 이상하다. 모텔. 응. 갑자기 또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인가? 그런가 봐요. 양 이사님, 벌써 가시려고요? 다들 들어들 가봐. 그 사람을 특정 짓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걸음걸이. 순간 한 남자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팔자걸음. 팔자그름. 응. 아니 방금 인사한 양이사 말이야. 어디서 봤더라? 아, 이 세 사람 관계 세 사람? 도대체 뭘까요? 단순 불륜 관계는 아닌 게 분명해. 정수현 씨한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긴 해야 될 텐데 이 세 사람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저희 정말 행복한 부부였어요. 불륜도 믿기 힘들었었는데 이건 정말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분을 태웠고 남편분이 팔자걸음. 양이사. 맞네 양이사. 우리 술집 앞에서 잠복했을 때 남편이랑 내연녀가 나오고 뒤따라 남자가 하나 나왔거든. 저 팔자걸음 기억해. 우리 호텔 앞에서 잠복했을 때 그 블랙박스 한번 찾아봐. 뒤에 태웠잖아, 여자를. 아, 그렇지. 앞에 안 태우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자, 지금 양이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자그름이. 호텔에 셋이 같이 들어간 게 확실해졌고. 헐. 뭐야, 모텔에 셋이 같이 들어간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왜 남편과 양 이사님이 여자랑 모텔에서 같이... 이 상황으로 유추했을 땐 남편분의 단순 불륜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저희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 빨리 밝혀져라. 궁금해. 이상한데? 궁금해. 뭔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 남편이 진짜 왜 죽은 건지 다시 좀 조사해 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륜 사건은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파헤치는 의뢰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남편의 죽음에 양이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품으며 양이사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바뀌었네요, 성격이. 가족으로서 밝혀내야죠.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야 저거는? 진규 씨와 함께 술집을 가고 모텔을 가며 진규 씨의 내연녀로 의심을 샀던 여자가 사실은 양이사의 내연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최악이다. 어디를 타는 거야? 상사 내연녀였네요. 아, 진짜야. 이 목걸이 의뢰인 남편이 내연녀한테 줄 선물이라고 했던 그 목걸이 맞지? 맞아요. 파란색 펜던트. 그럼 뭐지? 그동안 이진규 씨가 상사가 불륜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선물도 대신 갖고 다녔다는 걸까요? 근데 바람을 피우려면 둘이서 피면 되지. 왜 의뢰인 남편을 데리고 다녔을까? 의뢰인 남편이랑 양이사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분명해. 그 탐정분들도 머리가 진짜 아팠겠다. 그죠? 일단 의뢰인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 오해는 풀어야지. 불륜이 아니었다고요? 아, 진짜. 어떡해. 남편분의 불륜 상대로 생각했던 여자는 양이사의 불륜 상대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 아.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대체 왜? 일단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을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네. 마지막 날 양이사님이랑 나눴던 통화 녹음 말고는 다 지워져 있었어요. 혹시 몰라 몇 번이나 확인해봤지만 단서라고 할 만한 것 없이 깨끗했어요. 일단 회사 직원들부터 뚫어보자. 뭐래? 정말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입을 꾹 다무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안경 쓴 남자 직원 기억하시죠? 그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전화해보라고 이 연락처를 줬어요. 한 직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퇴사한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양이사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악질.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양이사가 회사 대표 매제예요. 지 와이프 오빠가 회사 대표님이라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대표님 백 믿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말하고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개차반이었네. 그 인간 때문에 저도 참다 못해 거기서 뛰쳐나온 거야. 그럼 직원들이 다 알면서도 참고 있다는 거죠? 양이사가 일부러 아 있는 가정만 골라서 건들거든요. 더러워서 때려치려고 해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주변 회사에 다 얘기한다고 협박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싶어도 그냥 참고 다니는 거지. 그 돌아가셨다는 그분 제가 퇴사하고 같은 포지션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로 지시하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는데 아니, 나중에는 자기가 한지 걸릴까 봐 매일 핸드폰 검사하고 자기가 본 앞에서 다 지우게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이거 완전 일진놀이 하는 거네, 회사에서. 5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이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잘 알지. 감정이 변장을 했네요. 여긴 군대야 군대. 화장실 와서 우는 직원 내가 여러 봤지.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 직원이 이번에 스스로 안타깝게 됐더라고요. 상사가 괴롭혀서 그런 것 같다던데. 그 양이사인가 뭔가가 아주 악독한데 그 남자가 죽은 날 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 싹 떠봐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하다하구나. 소문 들어보니까
이진규 씨가 죽던 날 그 양이사가 회식 중에 이진규 씨를 따로 불러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CCTV도 별거 없던데.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직원들도 별말이 없던데. 핸드폰은 그 인간이 또 다 지워놨으니. 혹시 정말 클라우드에 휴대폰 기록이 다 남아있네요. 역시 성실하게 다 백업해놨을 것 같았어.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에서 입사 후 상사로부터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내분이 저거 보면서 가슴이 문드러질까 진짜. 아우.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애 때문에 이른 출근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단단히 지킨 것 같아. 애 있는 가정만 골라서 그냥.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더. 야, 이 팀장! 너 조금 빨리 회사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지 그럼. 그럴 거면 연봉은 왜 올려받고 회사 옮겼어? 너 몇 살 처먹었냐? 45? 너 이제 그 나이에 우리 회사 아니고 받아줄 데 없어. 그리고 여기서 나가도 내가 다 소문내서 받아주지 말라고 그럴 거야. 저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저걸 어떻게? 저 자식 안 굶기고 먹여 살리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새끼야. 저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세상에. 7시에 출근해 아침거리를 책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한 양이사. 요구를 거절하자 본격적인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양이사가 팀 단톡방에서 팀장님한테 아무도 말 걸지 말고 업무 관련 일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말래서. 아, 왕따까지 이제. 그랬구나. 팀장님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신다면서요. 괜찮아. 이겨낼게. 너무 또 착한 거야. 저런 사람을 또 고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이번 사업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자고. 네. 에이 팀장, 너 내가 뭐라 그러는지 다시 설명해봐.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 방향은 얘 뭐래니? 야, 말 좀 똑바로 해. 너 누뚱이 키운다더니? 너도 네 딸하고 같이 옹알이 배우는 중이야? 야 저렇게 못된 말 어디서 저렇게 알아가지고 정말. 아휴, 참 가지가지한다 진짜. 아휴. 야, 오늘은 이만큼. 저러면 공황오지. 양이사의 지시로 회사 안에서 점점 바보 취급당하며 고립되어간 진규 씨. 그냥 계속 내몰렸네요, 남편분이. 살아남기 위해 양이사에게 더 잘 보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진규 씨는 매일 7시에 출근해 양이사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몸종이 되어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고. 나 이따가 대표님께 업무 보고해야 되니까 네가 먼저 가서 우리 공주 좀 태워서 이따 거기로 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카시트까지 뺐구나. 그렇죠. 아유. 뒤에 태워야 되니까. 그 카시트 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개인 스케줄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진규 씨를 불러내 심부름을 시킨 양이사. 그 괴롭힘과 모욕의 수위는 점점 잔인해져 갔습니다. 마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야야야야. 운전했는데가 술도 못 마시게 할 거 아니야 또. 대리기사까지 다. 그러니까.
야, 다시 건배. 아니 근데 남편들 얼굴이 그냥 말라가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간다. 저희 이사님, 잠시 화장실 좀.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준비해서 왔다, 야. 너 이거 차고 있어. 기저귀를. 진짜 야 악마다 악마. 내 옆에서 수발릴 때는 화장실 들락날락 할 생각하지 말고 기저귀를 줬다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이거 차고 있으란 말이야. 이 수발로만. 맞잖아, 수발로. 어? 수발 든다고? 정말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야, 뭐야? 마셔. 아 진짜 너무하네. 팀장님 진짜 계속 참으실 거예요? 나 가장이야. 애가 둘이고. 팀장님 오기 전에 나간 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팀장님처럼 애 있고 맘 약해서 아무 말 못하는 가장들만 타깃으로 괴롭히는 거라고요. 지 불륜 알리바이까지 만들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야, 이춘자. 야, 너 오늘 혼자 가야 되니까 너 이따가 우리 공주 잘 모셔다 줘야 돼. 저번에 들킨 이후로 마누라가 그렇게 플랫박스 검사를 해대요. 아니 진짜 이번에 걸리면 진짜 이혼당한다고. 아 맞다. 너 차에 그 SD 카드 있지? 네. 그거 이따 빼가지고 나 줘. 저걸 또 여자는 다 듣고 있고 있어. 아 너무 소름 돋는다, 그죠? 오 열렸네. 아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자기 또 와이프한테 전화 왔나 보다. 여보. 나? 나 내가 업무 때문에 이 팀장이랑 야근 중이지. 이 팀장 바꿔줄게. 그럼 완전 알리바이용이구나 진짜. 그 진짜 바꿔주고. 야. 네 사모님. 저 이 팀장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제 진짜로 들어갈까? 근데 미쳐버려. 가슴이 진짜 너무. 최악의 상사가 아니라 그냥 악마네. 악마야. 양이사 불륜에 인간 알리바이 노릇까지 해주며 자괴감이 몰려온 진규 씨.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방에서. 끝날 때까지. 나간 게 아니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부인한테라도 얘기하지. 누군가랑은 의논을 해야지 그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 거야.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이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 다른 일 찾을 때까지만 애들하고 힘들어도 좀 버텨주면. 못 보냈나 봐, 저 문자를. 이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아낸 진규 씨.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으며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삶이 완전 망가졌네, 양이사 때문에.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였는데 도와달라는 신호였는데 바보같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미치지 이제. 의심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분노가. 씹어 죽여도 현찮았겠다 진짜. 남편분은 우울증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용기 내시고 회사에서 당당하게 산재 인정받고 악랄한 양이사 꼭 해임시켜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 클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양이사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법무팀인가 봐요.
회식 날 양 이사가 남편을 공터로 불러냈다고 들었어요. 그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자만 보면 양 이사님이 좀 과한 면이 있긴 한데 이 팀장이 회식 날 폭행 같은 걸 당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도 있으셨다면서요. 회사에서 보상이나 해결을 해드릴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날 회식한 팀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발 회식 날 무슨 일 있었는지 입 좀 열게 해주세요. 너무 열받아. 문자만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발뺌하는 회사.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회사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의뢰는 또 한 번 무너졌고. 진짜 이거 탐정님들 아니면 어디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다. 그렇게 우린 진규 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 회식 당일 그날의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탐정분들이 다 이 형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CCTV는 물론 목격자를 찾아 헤매기를 한참.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회식 날 진규 씨와 양 이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찾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거 진짜 응징을 했으면 좋겠어. 시간은 흘러 속이 타들어가던 그 순간. 고 실장, 이 차 어디서 보지 않았어?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뭔데? 어린이 차? 응. 기억력이 굉장히 좋네, 저 그러게. 탐정이. 아깐 여기 없었는데. 네, 맞아요. 전화 한번 해봐. 회식 장소 맞은편에 매일 밤 주차해 놓는 학원 버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원 버스. 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진규 씨가 회식 중간에 집에 일찍 가겠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시키고 애 아빠한테. 어우, 보기 힘들다, 진짜. 아, 쓰레기. 일부러 안 보이는 데만 때리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야, 똑바로 서. 어? 야, 너 새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새끼야. 어? 이 새끼. 이거 아직도 좀 그렇게 맞고서 회식 장소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근데 케이크하고 꽃을 사갖고 왔어. 그러니까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이니까. 결혼기념일에 이사한테 저렇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 그날만큼은 양 이사에게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진규 씨. 하지만 회식 중 사라진 진규 씨를 찾는 양 이사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죽기 전에 양 이사랑 통화를 했다고요?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사람 새끼. 모르고 들으면 평범한 것만 같았던 통화네요. 이 팀장,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집? 지금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가장인데 가족이 중요하지.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이사님, 누구야? 회사? 양 이사의 부름에 다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진규 씨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진규 씨. 우리는 그날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수연 씨는 남편의 명예를 위해 회사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 처음에 괴롭힘 많이 있었죠. 꽤 있었어요. 회사 측에 사과와 산재 인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지극히 개인 사람을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든지 그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죠. 결국 수연 씨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일과 함께 증거 자료를 상세히 올리며 양 이사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소시 잠깐만 일로 와봐. 댓글 좀 봐봐. 이건 엄청 퍼지지 이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저희 그런 나쁜 의사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사실 미분입니다. 며칠 뒤 수연 씨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회사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오너에 몰려 진규 씨 사건을 산재로 인정해 주기로 한 회사. 봐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산재 인정해준다. 이제서야. 그렇게 수연 씨의 가족들에겐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기적적으로 진규 씨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잘 됐네. 그리고 이사. 보석 당해야지. 하루아침에 수연 씨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 양이사. 양이사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며 가족은 물론 회사에서도 처참하게 버림받게 되었고 그동안 본인이 상습 폭행, 폭언, 성희롱까지 일삼았던 직원들로부터 줄줄이 집단 소송까지 당하며 아이, 전화 안 받아. 아야, 오빠가 그냥 회사 나왔어. 그리고 얘 와이프랑도 곧 이혼. 와이프 백업쌤, 오빠 완전 개털 아니야? 어? 개털 되면 내가 오빠를 왜 만나? 무슨 소리야? 공주가 또 저런. 야, 공주야! 공주야! 저 정도 참아줬다라는 건 다른 조건을 때문에 뭐 만난 거니까 애초에. 예. 아우, 야, 또 맞아. 날 버리면 어떡하냐? 아내분인가? 뭐야? 이건 내 남편이 맞은 거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래. 아이, 진짜. 이건 나랑 내 아이들 몫이고. 뭘 봐. 완벽히 무너진 삶으로 진규 씨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